네. 계속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걸로 한 번도 예외도 없이. 뭐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10배씩 올라요. 그러니까 제일 낮았던 가격 대비하면 30배 정도 오릅니다. 제일 낮았던 게 30배. 보통의 평균 가격보다 10배 네. 오르고. 네. 지금 비트코인이 내년에 반감기가 온다라는 좀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은 이 반감기라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보면 20만 1060블록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까먹는데 마다 이렇게 그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채굴자들한테 들어가는 그 발행되는 코인의 개수가 반으로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만 블록이니까 대충 4년 잡는데 4년보다 좀 짧게 네. 잡혀요. 네.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원래 뭐 10개를 받아갔으면은 이제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받아갈 수 있는 게 5개로 네. 줄어드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50개로 시작해서 네. 첫 번째 반감기가 25개로 네. 됐고 12.5개로 네. 됐고 6.25개가 네. 지금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3.125개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아무래도 좀 투자에 있어서는 수요가 같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소지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 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바로 그 가설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반감기 직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네. 불장이 왔었죠. 그럼 여지까지는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다. 네. 계속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걸로 한 번도 예외도 없이.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모두가 생각할 때는 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좀 미리 당겨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 남들이 다 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먼저 좀 달리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겨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가격이 조금 바닥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뭐 80%, 90%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이제 약간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쓰면서 로그 함수로다가 비트코인을 분석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로그 함수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10배씩 올라요. 반감기 때마다. 반감기. 그 10배란 거는 전 시즌에 가장 높았던 가격 대비. 그러니까 제일 낮았던 가격 대비하면 30배 정도 오릅니다. 제일 낮았던 게 30배. 보통의 평균 가격보다 10배 네. 오르고 네.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배 더 오르고 꺼져서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하고 바닥을 비교하면 로그 함수로 이렇게 1단계씩 올라왔는데 이제 덩치가 커져서 그런지 약간 둔화되고는 있는데 특히 지난번 불장은 예상보다 안 올랐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안 올랐습니다. 네. 덜 떨어지고. 지난번 때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외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한 일도 있고 또 뭐 전쟁도 얼마 있었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렇죠. 좀 금리를 올리는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아무래도 이제는 비트코인도 좀 그런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비트코인이 좋았던 이유는 선입견만 버리고 이 본질의 가치만 이해하면 투자가 쉬웠던 게 네. 불확실한 외생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내생 변수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깨진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 그것도 내부의 문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갈라진다 이거 다 내부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지 매크로라고 하는 뭐 이자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영향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을 거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2020년 자체가 이제 매크로 영향을 받은 거고요. 꺼지는 것도 다 또 매크로에 의해서 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주류 금융 투자 상품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진짜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여러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걸 갖고 있는데 자산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가장 유동화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얘부터 던지는 거죠. 성적표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반감기가 지속될 때마다 채굴자들이 받게 될 수 있는 보상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감기가 계속 지속되면은 점점 더 반씩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계속 반씩 줄어들면 아무도 좀 채굴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100년쯤 지나면 이제 채굴이 거의 안 되죠. 네. 이미 한 20년 지나면은 채굴량이 의미가 없어져요. 앞으로 한 4-5번 지나면 이제 1 비트코인 미만으로 채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계속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거 대답을 했고 계속 나오는 문제제기입니다. 근데 채굴자들의 인센티브는 코인이 아니고요. 전기료보다 자기가 얻어가는 게 많은가의 문제거든요. 네. 엄밀하게 따지고. 네. 그래서 채굴자들은 단지 그 코인베이스 코인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수수료도 가져가요. 근데 지금은 수수료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 점점 역전이 되겠죠. 수수료의 비중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BRC 때문에 막 트랜잭션이 네. 이제 해서 막 병목 형성해서 네. 수수료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그 어떤 본질적인 것이 훼손됐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블록스트림 같은 데서 이거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가도 시스템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50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5 옮기는데 $50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50 내고도 옮길 사람 옮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니까 $100만 정도의 가치를 옮길 때 $50는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용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수료만 들어온다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하나의 생태계로 놓고 나면 채굴자들은 외부에서 전기를 여기다가 인풋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세계가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인풋과 아웃풋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순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가져가는 게 바로 순 에너지를 유입하는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순 유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코인이 아주 작더라도 순 자본이 달러로 표시된 순 자본이 있으면 그걸 채굴자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 유입만 있다면 이 시스템은 강건하죠. 아, 네.